여러분, 혹시 가족과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의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어떻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그럴 수 있지? 라며 혀를 차거나 그저 철없는 반항이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무겁고도 고통스러운 결정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절박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응석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선택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딘가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는 실로 대단합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 속에서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거의 금기에 가까운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을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나 가족 시스템 안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관계 단절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지옥 같은 시간의 종착역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을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침묵하며 모든 상처를 속으로 삼켰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악순환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부모의 필요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세뇌당하고 자기 자신이 되려는 모든 시도는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배운 사랑과 애착의 방식은 오직 하나, 사랑받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벽을 마주합니다. 수없이 상처받고 어쩌면 심리 상담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받고 이 가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제 그만 이라고 외칩니다. 혹은 자신의 아이들만큼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그 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오롯이 그들의 것이며 수많은 고뇌 끝에 내린 처절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과 함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거센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반응은 상상을 초월하는 분노입니다. 감히 내가 오라고 할 때 오지 않아?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감히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감히 나에게서 독립된 인격체가 되려고 해? 감히 이 가족의 규칙에서 벗어나? 감히 내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해? 물론 그들은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과 눈빛에서 이글거리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냉혈한이며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령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끊으려 했을지라도 그 파문은 가족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당신처럼 그 나르시시스트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를 받았던 다른 가족들마저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오랜 시간 형성된 트라우마 유대와 심리적 조종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단절 선언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던 가족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불편한 진실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위선입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평생에 걸쳐 관계 단절을 무기처럼 사용해온 장인들입니다. 바로 침묵 치료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실망시켰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그들은 냉담한 침묵으로 자녀를 벌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침묵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공포이자 유기 불안 그 자체입니다. 아이는 그 끔찍한 침묵을 끝내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부모의 감정적 소유물이자 자기애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의 침묵과 단절은 상대를 통제하고 벌주기 위한 이기적인 권력 행사입니다. 반면 상처받은 자녀가 선택한 단절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이자 패배감과 무력감 속에서 내리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자 그들은 평생 자신들이 휘둘러온 그 무기에 맞았다며 길길이 날뛰는 것입니다. 이 부당함과 위선은 치유의 과정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로 인해 잠시 그 시스템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내가 단절에 실패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단절의 시간 동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지지 기반을 쌓았고 당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성을 키웠습니다. 그 치유의 시간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한 눈으로 그들을 그리고 상황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족과의 의절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부정적으로 비춰집니다. 누구도 원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결같은 가족을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런 행운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은 학대적인 행동을 한 가족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선택한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딜레마를 만듭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길은 계속해서 관계의 해악을 견디며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과 절망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시스템을 벗어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이 드디어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솔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에 가깝습니다. 어떤 아이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행운을 누립니다. 반면 어떤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불안정하며 자녀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 불운은 결코 아이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족은 하나뿐인데 참고 살아야지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불운한 패를 들고 평생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결국 치유의 과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기로 한 것은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결정을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가볍게 이 지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되려 할 때마다 억압당했던 그 어린아이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에 분명 감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선으로 포장되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리본으로 묶인 거대한 부당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매듭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나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깊이 이해받고 존중받아야 할 한 개인의 처절한 생존